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재기남 TV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물가 상승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저번에 물가 상승 얘기를 타임머신 얘기를 했었죠. 1985년도에서 2019년도로 한 35년 정도 점프해서 왔죠. 그러니까 짜장면 값이 500원에서 지금 현재 5,000원으로 올랐다는 거는 똑같은 물건이 가격만 10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35년 정도면 한 8, 9% 정도, 그러니까 해마다 8%에서 9% 정도 물가가 상승하면 고집기 10배 정도 올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타임머신을 개발해서 한 35년 뒤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050년 정도?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해마다 얼마나 일어났느냐, 뭐 이런 걸 계산해 봐야 되는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4%로 잡는 거예요. 아니 왜 지금 물가 상승률이 1%도 안 된다고 통계청이 발표하는데 왜 4%씩이나 잡아요? 당연히 이런 질문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통계에서 믿지 못할 딱 두 가지가 딱 두 개는 아니지. 일단 믿을 수 없는 게 그 실업률하고 물가 상승률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발표하는 거는 물가 상승률이 전년보다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1%도 안 될 거예요, 아마. 통계청 가보면 알겠는데 전혀 안 맞아요, 여러분. 1%는 전혀 안 맞고, 해마다 1%씩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한 7, 80년 지나도 물가가 두 배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고, 최소한 3%에서 4%는 잡아야 돼요. 왜 그렇게 잡는가는 나중에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4%씩 물가가 상승하면 한 2050년도 가면 우리가 물가가 평균 4배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짜장면 한 그릇에 5,000원이니까 하루 세 끼를 짜장면 먹으면 15,000원이면 되죠. 그러면 30일 내내 짜장면만 먹고 버티면 45만 원이면 일단 먹고 버티잖아요. 근데 이 45만 원 먹고 짜장면 먹으면서 버티던 게 똑같이 2050년도쯤에 한 35년 정도 지나서 우리가 노후를 맞이할 때 4배 정도 물가가 상승하면 실제로 얼마가 있어야 똑같은 걸 누려요? 곱하기 4 하면 돼요. 그러니까 45만 원에 4배 하면 180만 원. 180만 원이 있어야 지금처럼 짜장면을 먹으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45만 원으로 짜장면 먹었던 거를 2050년도에 가면 180만 원이 있어야 똑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5만 원하고 미래에 2050년도 물가가 4배 상승했을 때에 그때의 180만 원하고 이게 같은 거라는 걸 아시겠어요? 이거 같은 거예요, 돈이. 숫자가 4배가 늘어났다 그래서 45만 원이 이 180만 원하고 미래에 35년 뒤에 이게 같은 거라고. 다른 게 아니라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요. 그러니까 자, 1985년도에 500원 갖고 있던 게 물가가 평균 10배가 올랐다면 2019년도에 얼마랑 똑같다? 5천원하고, 그러니까 1985년도에 500원하고 지금 2019년도에 5천원이 그냥 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1985년도에 만원하고 물가가 10배 올랐다면 2019년도에 지금 얼마하고 같은 돈이다? 10만원하고 같은 돈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1985년도에 살았던 사람이 돈을 잃지 않고 그대로 만 원을 모아두고 모아놨다가 이거를 3배나 불린 거야. 그러면 만 원이 3만 원 됐죠. 그래서 2019년도 현재 왔어. 그러면 만 원이 3만 원 됐으니까 3배나 불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만 원이 물가가 10배가 상승하면 얼마가 본전이다? 2019년도 와선? 그치. 만 원이 10만 원이 돼야 본전인데 만 원을 3만 원으로 불리면 3배를 불린 게 아니라 사실은 3분의 1 토막 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 가난해진 거예요, 사실.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자, 다시 현재의 10만 원은 물가가 4배 상승한 2050년도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 얼마가 돼야 본전? 그렇죠. 40만 원이 돼야 본전이에요. 지금의 10만 원은 35년 뒤 미래의 40만 원하고 같은 돈이다 라고 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속으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못 따라잡으면 사실상 돈이 불려졌어도 그게 불려진 게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오늘의 10,000원이 물가가 4% 정도 상승한다 그러면 1년 뒤에 얼마가 돼야 본전이다? 그렇지. 10,000원이 1,400원이 돼야 내년에 그게 본전이라고. 400원 이자가 붙었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원금 보장 상품은 없어요. 세상에 없다고, 원금 보장 상품은 실제로. 예를 들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실제로 4%라 그러면 지금 4% 정도 주는 예금이 있어요? 없잖아. 원금 보장 되면서 4% 이상 불릴 수 있는 게 없잖아. 없어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는다고요. 금융권은 여러분을 속인다고. 왜? 통계 자료를 갖다 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게 예금, 뭐 CMA, 적금, 그 다음에 뭐 저축보험, 하여튼 원금 보장되는 상품은 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같은 경우는 다를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결국 물가 상승을 못 따라잡으면서 계속 가난해지는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 보장 상품은 재테크가 아니에요. 돈을 불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관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보관하는데 그래도 보관만 하고 있으면 물가 상승을 못 따라잡으니까 손해보는 건 아는데 조금이라도 이자가 붙게 해서 그 손해를 상쇄시키는 역할 정도를 하는 거지 절대로 재테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금융권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이고 실제로 이거 파는 사람도 몰라. 왜냐하면 물가 상승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통계청 자료만 믿고 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을 속나. 그러니까 맨 꼭대기에 있는 분들은 알 거예요. 밑에 영업사원들은 열심히 팔고 다니지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실제적인 이제 상품 얘기니까 여러분한테 도움이 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